기후변화에 대해 알아야 할 사실들 파트 1 천문학적 요인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태양과의 거리인데요. 지구를 포함한 모든 행성은 태양을 중심으로 원궤도로 도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타원궤도로 돕니다. 그러면 각각에 따라 태양과의 거리가 점점 달라지는데요. 그럼 여러 가지 태양과의 거리 중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궤도에서의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부르고요. 태양과의 거리에서 가장 멀리 있는 궤도의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구는 태양 주위를 타원 궤도로 공전을 하는데요. 이때 태양과 가장 가까운 거리의 타원 궤도상 지점을 근일점이라고 하고요. 가장 먼 거리에 있는 타원 궤도상 지점을 원일점이라고 합니다. 그럼 각각 태양과의 거리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구가 근일점에 있을 경우 태양과의 거리가 가장 가깝기 때문에 가장 뜨겁고요. 지구가 원일점에 있을 경우에는 가장 멀기 때문에 가장 차갑다. 그래서 태양과의 거리는 지구의 온도에 영향을 준다. 두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지구 자전축 기울기인데요. 먼저 지구 경우에는 태양 주위를 이렇게 타원 궤도로 공전을 합니다. 그럼 이 공전 궤도에 대해서 이 자전축의 기울기가 23.5도씩 기울어져 있는데요. 그럼 자전을 이렇게 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는 얘기는 태양빛이 이렇게 들어온다고 가정했을 때 절반은 들어오고 절반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쪽을 기준으로 이쪽이 밤, 이쪽이 낮이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또 이 자전축에 대해 90도, 요 부분이 적도가 되는데요. 그렇다면 적도를 기준으로 위쪽은 북반구, 아래쪽은 남반구라고 불러요. 그럼 북반구에 들어오는 태양빛, 그리고 남반구에 들어오는 태양빛, 이 면적의 차이가 생기는데 태양빛을 받는 면적이 북반구가 남반구보다 크기 때문에 북반구는 여름이 되는 것이고요. 남반구는 겨울이 됩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공전을 하다가 이곳에 위치하게 된다면 공전 궤도에 대해 이 절반만 태양빛을 받기 때문에 이쪽이 낮이고 이쪽이 밤이 되는데, 이 또한 적도선을 기준으로 태양빛을 받는 면적을 비교해 본다면 북반구는 이만큼, 그러나 남반구는 남반구가 더 많이 받기 때문에 남반구가 여름이 되고 북반구가 겨울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 지구 자전축이 공전 궤도에 대해 23.5도씩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위에서 살펴본 두 가지 사실을 바탕으로 본격적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그리하여 세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지구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입니다. 우리는 겨울철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봤을 때 타원 궤도에 대해 23.5도씩 기울어져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행성과의 중력 협동에 의해서 이 자전축 기울기가 최소 21.5도 그리고 최대 24.5도까지 기울기가 변화를 갖는데요. 그럼 먼저 21.5도씨일 때의 태양빛을 받는 면적을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5도의 자전축을 가질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적도선이 이렇게 해당하는데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태양빛을 받는다고 봤을 때 그에 따른 북반구에서 받는 태양의 면적은 이만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남반구는 그것보다는 많은 이만큼의 태양빛 면적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로 기울기가 24.5도 최대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이것도 한번 살펴보면 이 자전축 24.5도의 자전축에 대해 적도는 이렇게 됐는데요. 그러면 겨울철에 받는
태양빛 면적은 줄어들게 됩니다. 남반구는 반대로 많아지고요. 자, 그래서 이 경우를 정리해보자면 자전축 기울기에 따른 북반구 겨울철 태양 에너지 흡수 면적 비교하면 21.5도가 더 많은 면적을 받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따뜻한 겨울이 되고요. 24.5도는 북반구의 겨울철에 더 적은 면적을 받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생깁니다. 그럼 반대로 여름철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여름철의 경우에는 태양과 지구의 관계를 살펴보면 태양이 여기 있다고 치면은 지구는 이곳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만약에 21.5도일 경우야 그에 따른 적도는 이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태양빛을 받는 면적을 비교해 본다면 이만큼의 태양빛을 면적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24.5도일 경우 그에 따른 적도는 이렇게 되고요. 24.5도일 때는 21.5도에 비해 더 많은 면적에서 태양빛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자전축 기울기에 따른 북반구 여름철 태양에너지 흡수 면적을 비교하면 24.5도씨가 더 많이 흡수하게 됩니다. 따라서 24.5도일 경우 더운 여름이 되는 거고요. 21.5도는 시원한 여름이 됩니다. 남반구의 상황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냥 계절만 반대라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정리를 하자면 자전축 기울기가 클수록 연교차가 크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21.5도일 때 북반구 겨울철은 따뜻한 겨울이 되고 여름철에는 시원한 여름이 됩니다. 시원하고 따뜻하기 때문에 연교차가 적다는 얘기고요. 24.5도의 경우에는 겨울은 추운 겨울이고 여름은 더운 여름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상황은 남반구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번째로 알아야 할 사실은 세차 운동이고요. 세차 운동이라 하면 자전축이 회전한다는 것입니다. 이 또한 다른 행성과의 중력 합동에 의해 발생하는 현상이고요. 회전 주기는 26,000년입니다. 그림으로 먼저 살펴보면 현재는 23.5도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데 이 자전축이 26,000년 주기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합니다. 그러면은 13,000년 후에 자전축은 이렇게 바뀌게 되는 결과가 나타나는데요. 그러면 이를 바탕으로 기후변화를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경우에는 지구의 자전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태양과의 거리가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자전축의 끝까지 따라가면 별이 하나 보이는데 이 별은 우리가 잘 아는 북극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북반구 경우에는 일단 여름인데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시원한 여름이 되고요. 남반구의 경우에는 겨울인데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겨울의 경우에는 이렇게 공전을 해서 겨울의 위치에 오면은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따뜻한 겨울이 되고요. 남반구는 가깝기 때문에 더운 여름이 됩니다. 그럼 북반구의 연교차는 작다고 표현할 수 있고요. 남반구의 연교차는 춥고 덥기 때문에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13,000년 후에는 자전축이 회전해서 이렇게 바뀌겠죠. 그러면은 이 자전축을 끝으로 보이는 이 별은 직녀성이 됩니다. 직녀성이 되고요. 그럼 각각 봅시다. 북반구는 이때는 겨울이 되겠죠. 겨울이 되고 태양과의 거리가 멀기 때문에 추운 겨울이 됩니다. 그리고 여름의 경우에는 태양과의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더운 여름이 되고요. 남반구 경우에는 태양과의 거리가 멀어졌기 때문에 시원한 여름이 되고 또한 따뜻한 겨울이 되기 때문에 즉 연교차는 각각 얘는 증가하고 감소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알아야 할 사실은 이심률 변화고요. 이는 공중궤도의 변화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 변화 주기는 10만 년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심률이라는 것을 살펴봐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이심률이 0의 값에 가까워질 경우 그 공전 궤도는 원궤도에 가까워지는 것이고요. 이심률이 1에 가까워질 경우에는 타원 궤도가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궤도 변화에 따른 기후 변화를 해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 원궤도에서 타원 궤도가 될 경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각각 지구의 위치가 현재 여름은 멀어지게 되고요. 겨울은 가까워지게 되는 것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북반구의 여름은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더 시원해짐을 느낄 수 있고요. 반면 겨울의 경우에는 거리가 감소해지기 때문에 따뜻해짐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연교차가 감소한다고 볼 수 있고요. 남반구의 경우는 상황이 반대가 됩니다. 이때가 남반구의 겨울이 되겠죠. 남반구의 겨울은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워지고요. 이 경우가 남반구의 여름인데 여름이 태양과의 거리가 가까워졌기 때문에 더워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추운 겨울, 더운 여름에 해서 연교차가 증가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이 타원궤도가 원궤도로 바뀔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여름은 가까워지고 겨울은 멀어지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북반구를 기준으로 해서 그렇다면 북반구를 먼저 살펴보면 여름은 거리가 감소했기 때문에 더워지고요. 겨울은 멀어졌기 때문에 거리가 증가하기 때문에 추워지고 즉 연교차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남반구의 여름의 경우 남반구의 여름은 이쪽이죠. 근데 여름이 멀어졌기 때문에 시원해짐을 알 수 있고요. 겨울은 가까워졌기 때문에 따뜻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이기 때문에 연교차가 감소함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 상황에서는 그 위에 세 가지 이심률 변화, 그리고 세차 운동, 자전축 기울기의 변화가 이 세 가지 변수가 함께 작용하기 때문에 어떤 빙하기가 찾아오게도 되고요. 아니면 엄청 지구가 뜨거워지는 지구 온난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는데요.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조합을 통해 다양한 기후를 해석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천문학적 요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